네,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영양관계법규 이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죠. 식품위생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위생법은 우리 법 1조에서 목적사항이 나와 있네요. 자,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어울러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할 것은 식품위생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보건 증진입니다.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단은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어울러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입니다.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고 또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위해 방지, 어울러서 질적 향상, 자 그리고 정보 제공입니다. 자, 이 모두가 국민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 한 번씩 다뤄지는 게 목적상에서 여러분들 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입니다. 자, 질적 향상인데 예를 들어서 양적인 향상이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법 2조로 갑니다. 자, 2조는 용어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용어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식품 개념이죠. 자, 식품 개념은 딱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네요. 일반적으로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인데 자, 의약으로 섭취되는 거 보이죠? 자,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틀리게 잘 나오죠.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의약으로 섭취되는 거죠.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식품 개념이 뜨게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식품 첨가물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식품 첨가물 개념에서는 자, 보통 가장 기본이 우리가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자, 일단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아울러서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또는 표백 또는 산화방기 나오죠. 자,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은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울러서 이 경우 자, 기구용기 포장이죠. 자, 살균 소독을 하는 데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도 고려해 두시면 됩니다. 식품 첨가물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기본적인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살균 소독하는데 자,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입니다. 자,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이 된다는 것. 자, 이것도 이 부분도 간간히 제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식품 첨가물에서는 자, 살균 소독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이 된다. 이 포인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화학적 합성품이 나옵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는 또 이 개념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화학적 수단으로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대한 자, 분해 반응 외 반응이죠. 그래서 일반적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에서는 또 기본적인 포인트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일반적으로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 우리 분해 반응이죠. 자, 분해 반응은 요소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해 반응 외다. 분해 반응은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기구하고 용기 포장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가 있고요. 아울러서 용기하고 포장이 나옵니다. 자, 강하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두 개를 섞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보통 기구라 함은 일반적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 개념은 우리 직접 닿는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오죠. 직접 닿는 이 표현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음식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담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기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는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또는 그 밖의 물질 이렇게 하시고 그 물질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이면 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기구 개념에서는 여러분 꼭 따라가는 게 바로 그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에는 자, 농업이죠.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할 때 쓰이는 기계, 기구, 그런 또 위생용품 나오죠.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수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 첨가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계 등, 자, 뭐 대표점들, 호미가 있다든가, 자, 또는 탈곡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또, 자, 위생용품 여러분, 일회용 컵이라든가, 또는 일회용 물수건, 또 일회용 젓가락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물어본 적에서 우리 사회 문제 한번 다뤄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홈이나 탈곡기, 일회용 컵,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물수건 이런 것들은 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용기 포장입니다. 자, 용기 포장 개념은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그 개념의 포인트는 식품 첨가물을 우리 넣거나 내지는 싸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일반 식품 내지 식품 첨가물에서 그것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자, 함께 건네는 물품을 용기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넣거나 쌓는 것 내지는 함께 건네는 물품이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란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용기 포장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용기 포장은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라 나와 있죠. 용기 포장이니까 포장은 보통 싼다고 그러잖아요. 넣거나 싸는 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그래서 용기 포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간간적으로 용기 포장 개념을 틀리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것은요. 자, 용기 포장 개념을 식품 첨가물을 담아서 파는 그릇, 담아서 파는 그릇이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처리된 적이 있네요. 자, 일반 용기 포장은 담아서 파는 그릇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넣거나 싸는 물품, 그래서 함께 그냥 건네주는 물품이지 그걸 담아서 파는 그릇이 용기 포장은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추가로 들은 게 여러분 공유 주방이 보이죠. 자, 공유입니다. 같이 쓴다는 이야기죠. 자, 공유 주방 개념들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저장, 소분, 운반이 나오죠. 자, 거기에 필요한 시설, 기계, 기구 등입니다. 자,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한다. 자,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공유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자, 우리는 공유 주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일 영업자가 여러 종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동일 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것. 자, 그런 기계, 기구 등이 일반적으로 모여 있는 그 주방을 공유 주방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갖춰진 장소, 공유 주방 개념은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공유 주방은 어쨌든 올해 새로 들어온 조항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해가 나오죠. 자, 6번째 위해 개념인데, 위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위해 개념은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것도 들어가지만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위해 개념에 들어간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업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영업이라 하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나오잖아요. 또는 판매하거나 또는 기구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일반적인 그 업을 의미한다고 나오죠. 대신 농업수산업에서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이나 공유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업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 농업수산업에서 일반적 식품 채취업입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채취업이다, 이놈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공유 주방 운영하는 업입니다. 공유 주방에 관련된 그런 운영 등을 하는 업이다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구별할 것은 농업수산업에서 식품 채취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벼농사를 지거나 또는 굴이나 미역을 채취하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영업 개념에는 농업수산업에서 나오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신 공유지방에서 같이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지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업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업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농업수산업 식품 채취업은 제외가 되지만 영업 개념에 공유지방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 등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는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영업자 개념이 나오죠. 자, 영업자 개념이라는 것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일반적으로 영업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영업자라고 하면 허가신고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식품위생 개념이 나오죠. 자,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자,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식품 위생은 우리가 주로 음식에 관한 그런 위생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개념은 여러분 간간히 틀리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일반적 식품 첨가물 또는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죠. 자, 그런 위생을 식품 영양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지문이죠. 자, 식품 영양이 아니고 식품 위생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8번째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게 집단 급식소 개념입니다. 자, 우리 45회 시험에서도 한번 물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집단 급식소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아주 여러 번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 집단 급식소 부분은 또 우리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자,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단 급식소는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 자, 물론 이때 신고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턱턱 시장군수 구청장, 줄여서 여러분들 시군구장 이렇게 쓰겠어요. 네,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단 급식소는 조리사라든가 영양사죠. 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집단 급식소 개념에 관한 요소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단 급식소 개념은 영리 목적이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나오죠. 자,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한다.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개념적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영리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틀린 개념이죠. 영리 목적이 아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특정 다수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다. 자, 불특정 다수가 나오게 되면 틀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설에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요, 휴게 음식점, 전부 다 집단급식과 상관이 없잖아요. 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다수인입니다. 또 이 다수 개념에 있어서는 일회 음식을 공급할 때 50명 이상이지요. 그래서 일회 50명 이상이다. 이 숫자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일회 50명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례적으로 실시한다. 자, 이례적으로 실시한다. 또는 우리가 이벤트성을 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급식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급식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자, 보시면 우리 기숙사도 있고 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 병원, 사회복지시설, 또 산업체 나오죠. 아울러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또 복지, 후생기관 등입니다. 이런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45회 문제 나온 것처럼 자,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자, 고속도로상에 있는 휴게 음식점이다. 자,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휴게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 음식점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집단급식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할 것이고 이런 급식시설에는 기숙사든 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내지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 산업체라든가요,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우리 복지 후생기관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급식시설에 들어간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개념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단급식소가 나오게 되면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여러분들 또 우리 집단급식소의 식단이 나옵니다. 자, 집단급식소 식단이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 용어정의 생각하는 우리 15호에 나와 있네요. 자, 식단 개념에서는 일반적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상태죠. 영양 상태 즉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급식 계획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단이라는 것은 급식 계획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식단 개념에서는 여러분 보충할 것이 뭐냐면 이런 급식 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려사항, 자, 거기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고려사항을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음식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식재료, 또 세 번째는 영양성분, 자, 네 번째는 조리 방법, 다섯 번째는 조리 인력 등입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작성하는 급식 계획서를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집단급식소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용어 중에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오죠. 아주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개념을 써놓고 이게 뭘 말하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일단 이력 추적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입니다. 제조 가공하는 단계부터 우리 판매 단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각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 문제 발생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이력을 알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 그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미죠. 자, 원인 규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 말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겠다. 자, 그래서 그 취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겠다. 원인을 규명한 이유는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그거 하나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식중독 개념입니다. 자, 식중독 개념은 딱 두 가지 요소만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 섭취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죠. 자,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이게 나오면 식중독 개념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용어적인 테마는 어제는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각 파트에서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가는 잡아 드렸네요. 자, 보통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도 안 빼고 출제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에 관한 테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 3조로 넘어갑니다. 자, 3조 내용은 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테마이고요. 각 기준점에 지문 정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3조 내용은 자, 식품 등의 취급이라고 나옵니다. 자, 위생적 취급이죠. 그 기준점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식품 내 취급 기준 3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죠.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자, 소분. 자, 소분은 여러분들 항상 완제품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소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운반,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덜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 또는 용기 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깨끗하고 아울러서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간간히 또 틀리게 물어보는 것이 자, 우리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은 자, 완전 자, 멸균하여 사용을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취지는 맞죠. 우리가 멸균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맞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기구용기 포장에 관한 것은 법의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법의 규정상으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완전 멸균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올라서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관한 것은 우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점에 관한 것은 자, 총리령으로 나온다. 자, 항상 여러분들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우리 보통 여러분들 우리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총리령 아니면 부령인데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에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총리령이다. 이게 시행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그 하위법으로서 총리령, 부령 형태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요. 식품위생법은 다 총리령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기준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자, 1호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식품을 취급한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자, 포장실 등의 내부죠. 자, 그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부는 당연히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패 변질되기 쉬운 건 나오죠. 자, 부패나 내지는 변질이 쉬운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 냉동이나 자, 냉장 시설이죠. 자,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틀리게 물어보는 것이요. 자,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자, 모든 우리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은 자,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 등에 대한 원료 제품 등을 냉동, 냉장실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을 보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3호입니다. 자,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내 기준규칙 정하고 있는 자, 우리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냉동, 냉장 시설 중 또는 뭐 운반 시설 등이죠. 이런 것은 정상적 작용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4호에는 일반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포장할 때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죠.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자, 그리고 또 마스크도 이제 들어왔죠.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자, 또 5호를 하나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자, 5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제조 가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품을 포함한다고 나오네요. 자,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포장을 뜯어서 분할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에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또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다. 그렇게 나오네요. 4번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라든가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조, 가공하는데 자, 문제는 수입품 같은 것은 보통 완제품 들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입품도 포함이 된다는 것. 어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것이다. 자, 수입품 포함입니다. 이 제조, 가공하는 것들이 자, 우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자, 최소 판매 단위입니다. 자, 판매 단위로 포장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조, 가공은 최소 판매 단위 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분할 포장을 뜯어 가지고 분할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할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분할 판매가 가능한 것들이죠. 자, 분할 판매는 안 되지만 예외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컵라면 이런 것. 자, 또 일회용 다류. 그죠? 일회용 다류. 커피류 뭐 이런 것들이죠. 차주, 차. 자, 그리고 뭐 호빵 등. 자, 이런 것들은 분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신 이것 아니고는 허가 받지 아니하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할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수입품도 포함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수입품은 재배다. 그러면 틀린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6호 내용입니다. 자, 6호 내용에서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자, 식품 내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내지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음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사용 후에 세척, 살균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포인트. 자, 어류나 육류, 채소류 나오죠? 거기에 사용되는 칼, 도마입니다. 자, 어류, 육류, 채소류 사용된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분도 통합해서 사용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어류는 어류, 육류는 육류, 채소는 채소류,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또 7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진열 보관은 아니 되겠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3조 또 우리 총리령인 시행규칙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